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긴축 공포가 다시 확산이 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아쉽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상향식품, 넥슨게임즈 등 모멘텀이 부각된 종목별 움직임은 비교적 활발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투데이 환경 코리아마켓과 함께 섹터와 종목별 주목할 모멘텀, 그리고 차별화된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상황 정리해봅니다. 이성웅 이사의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이성웅의 오늘 장 마무리 주식은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장이 어려울 때 수급 이벤트를 앞둔 종목들이 조금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MSCI 편입을 앞둔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오늘은 약세를 나타냈지만 그래도 편입 이전 아직 거래일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정 모멘텀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정경민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경민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WCP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에 이어 두 번째 2차 전지의 상대적인 강세가 돋보이는 이제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 밸류체인의 전반적인 선호도가 굉장히 좀 높은 하루였고요. 그간 좀 독보적으로 움직였었던 양극재 외에 소외받았던 음극재나 또 분리막, 전고체 종목까지 긍정적인 그런 편승 효과가 짙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의 의구심이 크게 없고 보장된 성장을 볼 수 있는 2차 전지 업체들 잠시 후에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WCP는 10% 넘는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막판에는 조금 눌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 오늘의 주인공으로 좀 손색이 없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집중한 토크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신혁승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신혁승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크래프톤입니다. 사실 게임주도 좀 안 좋았고 그렇지만 3분기 실적 우려와 또한 공매도 증가로 인해서 하락폭이 최근에 깊었는데요. 4분기 출시 예정인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성공 기대와 또한 중국과 인도 상황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되고 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잠시 후 다양한 우려를 딛고 4분기 빛날 종목, 그 또한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 분이 조선주와 2차 전지 그리고 게임주까지 좀 다양하게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시총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상위 특징주 시간입니다. 먼저 한 주간 시총상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강세를 보였던 주요 종목,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LG화학, 셀트리온, LNF 올라왔고요. 약세를 보였던 주요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기아, 신라젠, 현대중공업, LG이노텍,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자, 역시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한 한 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주인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뜨거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2차 전지 내에서도 양극재가 상대적 안정적 투자처로 부각이 되는 가운데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이 공동 출자에 건립한 세계 최대 양극재 공장 준공식 소식에 두 종목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 SDI가 6%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4%대로 거래를 마쳤고요. 2차 전지주 방향성 없는 시장에서도 실적과 성장 모멘텀을 기반으로 안정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연말에도 주도주의 왕자를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을지 오늘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2차 전지주 전체적으로 좀 이끄는 하루였습니다. 2차 전지주가 최근에 방향성이 없는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상승세로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4분기에 과연 주도주의 왕자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것이다라고 좀 보실까요? 이사님? 네.
정말요? 사장님.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속도나 강도의 문제일 뿐이고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에 대한 그런 의구심은 크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뭐 삼성 SDI나 에코프로 BM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인 저의 그 전체적인 이제 그런 아이디어는 뭐 이제 방향성에 대한 이제 그런 우려는 없다. 이제 속도나 강도 이거의 문제일 뿐이지 점진적인 우상향은 해 나갈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전제적으로 깔고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감이 있었던 원자재 수급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요. 실적 추정치를 상회하는 이제 이런 모습에 타 종목군에 대비해서는 역시 이제 좀 물려도 뭐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점에서는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10월 들어서 좀 두드러진 현상은 이제 전방위 셀 업체들, 예를 들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오늘같이 삼성 SDI나 전방위 셀 업체들이 뭔가의 어떤 좋은 호재를 좀 가져가면 그 관련된 밸류 체인이 전반적으로 함께 움직이다는 점인데 역시 이제 되는 시장 같았으면 2차전 전부 다 올랐었겠죠. 근데 요즘에는 약간 뭐 속된 말로 약간 패거리를 이뤄서 움직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종목군별로 셀 업체들의 밸류 체인대로 이쪽이 올랐다가 이쪽이 쉬면 또 다른 쪽이 올랐다가 이런 현상이 조금씩 두드러지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자면 이제 현재 매크로 환경, 그러니까 뭐 환율이나 그리고 이자율을 반영한 할인율, 또 특정 산업의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가장 선호될 밖에 없는 이제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매크로 변수가 의미 있게 변동하지 않는 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우상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키울 필요는 없다. 조정 시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조정 시 비중 확대라는 이제 아주 긍정적인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그냥 다 오른다가 아니라 그룹을 조금 만들어서 수급이 이동하는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신혁승 이사님께서는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뭐 앞서 말씀하신 정경민 차장님 말씀에 거의 이제 동의를 하는데 지금 과연 이제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논의를 한 게 거의 뭐 한 1년 넘게 진행되고 그 오랜 기간 지금 주도 섹터로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조정장임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섹터가 어떤 하나의 피난처 뭐 이런 생각도 들게 하게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삼성 SDI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스모 신서재 화학이라든지 다양한 종목군으로 지금 에코프로 BM, LNF 등 계속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계속 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대비 강한 흐름 속에서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지금 이것은 이제 기존에 들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과연 여기서 지금 조정장에서도 강했던 2차 전지로 들어갈 수 있을까? 혹시라도 시장이 안 좋을 때 마지막 그 하락의 클라이막스는 2차 전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솔직히 있는 수도 있고 또한 이제 과연 지수가 상승했을 시 과연 이제 낙폭 과대를 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 그런 실적이 괜찮고 낙폭이 과대했던 그런 섹터들 위주로 상승 탄력이 나타날지, 또 2차전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주도주들이 조금 이제 그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지지부진한 시장이 계속 될 시에는 상대적인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이 오히려 반등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기타 섹터들보다 상승 하는 속도가 다소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조금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횡보장에서는 지금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만약에 상승장이 복귀를 한다라고 하면 그동안 잘 버텨왔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가 더 빠르게 좀 올라올 수 있는 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락의 정점에 들어선다라고 하면 그동안 잘 버텨오던 2차 전지가 마지막으로 좀 하락에 힘을 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있어서 테슬라가 2차 전지주를 또 앞단에서 강하게 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적 부진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근데
근데 여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 CEO는 4분기 수요는 강하다 이러면서 향후에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를 일축을 하고 있기는 한데 하지만 뭐 경기 침체에 따라서 자동차 업황 둔화 우려도 예고가 되어 있고 수요가 뭐 그 전에 비해서 마냥 긍정적이지는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 좀 더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 말해요. 네. 사실 그 테슬라도 이렇게 그 주가를 쭉 살펴보시면요. 지난 한 2, 3개월 동안에 사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선전한 것에 비해서 그것을 어찌 보면은 추종하고 있었던 추종 대상이었던 테슬라의 그 어떤 주가를 보면은 사실 테슬라도 뭐 한 300불에서 200불 정도 많이 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또한 그 어제 하락한 부분은 사실 실적 우려 부분과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 CEO가 그 트위터 인수를 통한 그 어떤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 또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다. 이런 이슈들이 겹치면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4분기 실적이 만약에라도 그 일론 머스크 CEO의 그 말씀처럼 장담한 것처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 또 테슬라의 주가는 또 우리나라의 그 주식 시장과는 조금 차별되게 미국 시장의 주가는 또 실적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4분기 실적이 회복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 주가도 사실 많이 좀 어느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하거나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그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도 우리가 그 자동차 업황에 대한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자동차를 봤을 때는 경기 침체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고 지금 전기차들이 계속 확대되는 양상에서 그렇다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시장에서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황 둔화와 더불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시는 어떤 종목도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두하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실적이 좀 부진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온 뒤에 또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네. 있어서 지금 테슬라가 207달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밀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이 지금 시즌이잖아요. 근데 잠정 실적을 발표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한 에코프로비엠은 다행히 모두 호실적으로 2차 전지주의 이제 실적 모멘텀이 더욱더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 좀 강했던 삼성 SDI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적이 이제 주가에 더 탄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실까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2차 전지 쪽은 뭐 역설적으로 그렇게 또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입니다. 그럼 저 친구가 지금 무슨 말장난을 하느냐. 저 지금 신혁승 이사가 이제 약세장 속의 피난처란 말이 굉장히 좀 와닿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니까 잘 되면 본전, 안 되면 실망이라는 약간 수동적인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받아들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2차 전지 관련된 쪽은 속도나 강도는 예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좀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게 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다른 환경이 바뀔 경우에는 이 속도나 강도가 예전만 못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SDI 기준으로 실적 가이던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900억, 5천억 정도를 만약에 넘어서는 수치를 좀 나타낸다 하더라도 저는 주가의 연속적인 상승보다는 뭐 박스권의 상단 유지 혹은 일부의 레벨업 뭐 이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뭐 PER 밸류 기준으로는 25배 이상 되는 멀티플을 가져가고 있고 뭐 최근 양극재를 비롯한 거의 모든 소재 가격이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장기 공급 계약대로 과연 내년과 내후년 가이던스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공격적인 확장 정책을 펴고 또 다양한 완성차와 접촉을 하고 있는 LG랑은 조금 다르죠. 삼성 SDI는 약간 신중한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에 또 시장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오면 거기다 대고 또 매도가 쏟아져요. 네. 그런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업 지금 박스 상단권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실적이 잘 나온다 한들 돌파해서 바로 올라가는 그런 강도를 보여주기보다는 저는 이제 박스권 상단 정도에 위치하는 정도의 레벨업 뭐 이 정도만 또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 전과는 조금 시장 상황이 달라져서 지금은 사실 장중에 강한 모멘텀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급하게 상승하지는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로 뚫어주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좀 의견을 주셨고 2차 전지주가 뭐 실적이 지금 좋기는 하지만 실적만으로 가는 건 아니다. 이제 미래에 다가올 그런 이 산업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것이 밝다 보니까 이 부분을 주가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또 일각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LG엔솔도 이제 고밸류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만큼 사실 미래를 너무 많이 반영한 주가가 아닌가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2차 전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좀 어느 정도나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국내 주요 2차 전지주들의 밸류 좀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하다라고 보실까요, 차장님? 글쎄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는 지금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로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2차 전지 셀이나 소재 업체들에 비해서 국내 업체들의 멀티플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오히려 글로벌 소재 업체들의 멀티플의 기준이 되는 수준까지.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 있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과도한 기대치를 현실화하는 이제 그런 멀티플을 적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고밸류 종목들은 한두 번의 실적 미스가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강조를 드린 게 사실 2차 전지 쪽은 잘 되면 본전, 안 되면 굉장히 좀 실망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동적인 위치가 아닌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지금 뭐 현재 멀티플과 밸류가 지금의 뭐 할인율 또 시장 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 쪽에 좀 속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약세장 속에서도 이 투자자들의 좀 피난처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반영하지 못한 원재료의 가격 변동 가능성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사실 약간은 좀 불안한 이제 그런 프리미엄이라고 좀 볼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가의 속도 면에서는 제가 조금 자신은 없고 역시 중장기적인 방향성 이것만 보고 가시는 게 맞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그래서 전략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장 심리와는 반대로 가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락 시에는 뭐 일부 비중 확대, 상승 시에는 일부 축소 뭐 이런 쪽으로 한 2, 3년 정도의 그런 전략을 세우는 좀 긴 호흡을 가져가시는 분들, 아니면 아예 뭐 밸류 체인에 후행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통상 한 3에서 5% 정도의 손절과 짧은 목표 수익률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것 좀 양분을 해서 개인적인 성향에 맞게 전략을 세워 가시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책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혁승 이사님께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차장님께서도 뭐 이사님께서도 피난처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어쨌든 2차 전지가 지금 좀 잘 가고 있다는 뜻인데 또 이 고밸류, 멀티플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실까요? 사실 그 어떤 섹터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밸류는 이제 시장 분위기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만 생각해 보면 그때 게임주들이 날아갔을 때 게임주들이 그렇게 날아갈 수 있을까? 그 미래의 NFT, 블록체인 뭐 그런 P2E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성장할 것이다 해서 정말 큰 상승이 일어났는데 2차 전지주도 사실은 지금 뭐 실적 괜찮은 그 종목들도 많이 있고 또한 이제 그 증권사나 시장에서 예측하는 미래 실적을 예측하는 부분도 미래에는 전기차가 많이 들어설 테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들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실적이 아직 확실하게 찍힌 건 아니고 미래 실적을 갖다가 주가에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실적 미스가 한 번이라도 나면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이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기준을 삼으시고 싶으시면 어떠한 그 2차 전지주, 뭐 소형주든 중형주든 대형주든 매매를 하실 때는 코스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을 일단 위에다가 딱 놓고
그 밑에 그 2차 전지 내가 좋아하는 주식들을 한번 매매해 봐야 되는 어떤 바로미터로 삼으시면서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형주의 움직임을 좀 보면서 내 종목을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이신데 오늘은 어쨌든 이제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 SDI와 에코프로 BM이 좋았습니다. 이제 공동 출자한 에코프로 EM이 포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생산 공장 준공식을 개최를 했는데 뭐 단위가 전기차 100만 대분의 양극재라고 하더라고요. 뭐 100만 대라고 하니까 엄청 뭐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최근에 뭐 미국 투자나 공장 설립에 이목이 좀 집중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 차장님 얼마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나요? 사실 이렇게 뭐 준공식 했다고 이렇게 5% 6% 주가 뜨는 거는 굉장히 드문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준공식 자체 이유로 주가가 뜨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단기적인 영향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미 뭐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지금 올 하반기에 5만 5천 톤 뭐 증설에 대한 뭐 이슈는 뭐 예정대로 그냥 진행된 것이고 지금 뭐 밸류에이션에 지금 이제 캠7에 대한 증설 이슈는 뭐 상당 부분 감안된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이슈 다 예정된 부분이 예상대로 진행됐다라고 해서 5% 6%뜬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좀 이제 테슬라 향이라는 루머가 오늘 시장에서 좀 돌았어요. 삼성 SDI가 아무래도 그 시장의 루머가 기대치를 만든 주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좀 단기적인 강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뭐 테슬라를 비롯한 뭐 전기차들의 판매량이 생각보다는 지금 좀 정체구간에 좀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속적인 생산 단가를 떨어뜨리면서 영업 레버리지를 만들고 또 매출의 확대에 기여를 할지 아니면 이게 전부 다 가동이 안 돼서 일부만 가동이 되면서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감가상각의 어떤 이제 부담으로 작용될지는 좀 약간의 그런 역발상적인 의심의 시각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LG와 SK가 미국에서 저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국내 생산에 좀 가속시키는 것이 어떤 식의 영향을 줄지는 뭐 사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준공 자체 이슈보다는 역시 좀 테슬라의 이슈, 역시 번외에 그런 이슈가 하나두개 끼어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좀 강세가 나왔다고 저는 판단이 좀 들어서 일단 오늘의 강세는 좀 단기적인 강세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정도에 머무는 이제 그런 상승이 이어질 걸로 그러니까 약간 한정적인 상승 뭐 이런 쪽으로 좀 시각을 저도 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가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2차 전지주 이제는 확실히 터냈나 보다 하고 다가가기에는 지금 하여튼 어려운 장인 네. 거네요. 어쨌든 이제 단기적인 그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주가 반등세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가 거래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 관련해서 조치들이 추가가 되고는 있지만 공매도가 증가한다는 소식은 뭐 주가에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 아닌데 공매도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좀 어떤 점 유의를 해야 될까요? 뭐 사실 그 공매도 지금 2차 전지의 그 종목에 그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그 상황은 2차 전지 섹터가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고 그런 그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공매도 거래가 집중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뭐 시가총액이 커진 상황에서 공매도 가능 영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러한 부분들은 정부에서 이제 공매도 관련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 종목에 대한 어떤 공매도에 대한 시장 전체의 반응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뭐 첨언을 하나 드리자면은 제가 뭐 여기 나와서 계속 2차 전지주는 전 좀 별로입니다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는데 제가 좀 소재 좀 섹터 그러니까 에코프로 BM과 LNF 이러한 종목들을 봤을 때 왜 이렇게 공매도도 좀 많이 늘어나고 이런 생각을 좀 하냐면 최근에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가 되었던 것이 결국에는 리튬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 관련돼서 뭘 한다 하면은 주가들이 요동을 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리튬 시장에서 수입하는 것을 보면은 거의 90% 이상, 거의 뭐 100% 가까이 90% 정도를 갖다가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뭐 이건 좀 약간 제가 우려 섞인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뭐 예전에 어떤 무슨 뭐 그 콘텐츠나 이런 것들처럼 만약에 한알령처럼 만약에 리튬에 대해서 어떤 전 세계적으로 제재가 나올 시 사실 제가 볼 때 에코프로 BM하고 LNF 같은 그 소재 기업들은 타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그런 것도 시장에서 아름아름
좀 주식 어떤 시장을 예측하고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어떤 이제 그 관점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유의하시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도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도 괜찮은 투자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이 지금 뭐 거의 100%에 달하게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뭐 2차 전지의 어떤 뭐 그런 수요나 공급이나 뭐 이런 쪽만 보기보다는 정치적으로도 뭐 미중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도 좀 신경을 쓰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2차 전지 외에 연말에 이제 주도주로 좀 부각될 만한 섹터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 섹터는 어디세요? 사실 그 주도주가 발생을 하려면 어느 정도 장이 좀 상승장에 좀 접어들고 장이 안정된 모습을 이제 나타내야 거기서 이제 주도주가 나오면서 시장을 끌고 가고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 뭐 지금 2차 전지 얘기를 계속했지만 우리가 2차 전지를 주도주라고 지금 하락장이니까 주도주라 하긴 좀 애매하고 피난처라는 말도 우리 둘이 이제 썼는데 그것보다는 상승장에서 정말 이 독보적인 어떤 섹터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아직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아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논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 동향을 보면 오늘도 그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 반도체 섹터들로 좀 수급이 좀 집중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신라젠 거래 재개가 됐고 그런 이슈로 인해서 또한 이제 매년 초가 되면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컨퍼런스 네.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슈가 부각되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는 바이오 섹터들이 좀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대비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번에 이제 카카오 먹통 사태를 보면서 이게 다행히 이제 단순 화재로 인한 사고로 이제 전 국민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이런 그 단순히 화재가 아닌 이것이 막 해킹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그 어떤 먹통 사태나 이런 것이 발생을 했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제가 좀 한번 소설을 써봤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이제 글로벌 이제 큰 펀드들에서 이렇게 제가 매니저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도 이제 만나서 저기 그 싱가포르에 있는 글로벌 펀드에 이제 계신 대표분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향후에 어떤 섹터가 가장 위험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본인은 사이버 보안, 그러니까 뭐 사이버 시큐리티를 가장 좋게 본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제 기타 해외에서는 어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하고 그에 따른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고 뭐 이런 성장 섹터로서 2차 전지주처럼 이렇게 많이 이제 그 부각을 받는 섹터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도 이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전자상거래도 늘어나고 가상화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제 그 사이버 보안 섹터들 뭐 해킹에 대한 대비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면 이런 것이 조금 이제 부각되면 뭐 아무래도 이제 주도 섹터로서 충분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뭐 아직까지 그런 부분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성급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이제 가상화폐도 짚어주셨는데 그렇네요. 이제 지갑이라는 걸 해킹을 하게 되면 나의 재산이 날아갈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플랫폼이 만약에 해킹이 된다면 국가의 그 자체 모든 시스템이 멈춰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컨퍼런스가 연초에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으로 좀 짚어주셨고 그리고 반도체도 수급상으로 좀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정경민 차장님은 어떤 쪽을 좀 보고 계실까요? 예, 현실적으로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이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저는 아까 신혁승 이사도 좀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쪽에서도 D램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이라고 생각이 들고 틈새를 형성할 수 있는 쪽은 역시 성장주의 가장 끝단에 있는 바이오와 게임 이렇게 좀 뭐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미국의 금리는 내년에 한 5.5까지는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의 어떤 금리의 빠른 속도의 인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 성장주의 끝단 쪽이 올 연말에 좀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할인율의 확대가 없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자신을 좀 갖게 된다면
아예 그냥 성장주의 제일 끝단 가장 많이 하락을 했었던 바이오와 게임 쪽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그게 아니고 뭐 지금 정도의 움직임이 뭐 지속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저는 뭐 D램 위주의 뭐 일정 수준의 반등 랠리 정도 이렇게 좀 뭐 보고 있어요. 뭐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이제 지표적인 성격을 보이는 종목을 가지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D램이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봐야 될 것이고 2차 전지라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LG 화학을 봐야 될 것이고 뭐 바이오나 게임이라면 뭐 HLB나 위메이드 같이 정말 뭐 시총 상위의 좀 대형주들을 지표적으로 놓고 이 기술적인 움직임이 하반 경직을 보이고 메이저 수급에 약간 연속성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주도주의 부각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수급으로 인식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DDR5의 본격 출시를 앞두고 있는 D램 쪽 그리고 게임주 쪽의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DR5는 계속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네. 정말 언제 나오나 너무 이제 기다려집니다. 네. 어쨌든 이제 두 분이 지금 공통적으로는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바이오를 말씀을 주셨고 오늘 2차 전지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차 전지가 뭐 셀도 있고 소재도 있고 뭐 분야가 좀 다양하게 나뉘잖아요. 저희가 어떤 순서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분야별로 혹시 주목하시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한번 듣고 갈까요? 차장님. 네, 뭐 당연히 이제 뭐 공급 부족이 많이 나오는 쪽이 가장 좀 뭐 1순위가 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양극재 쪽이 뭐 가장 좀 앞서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셀 업체들에서 이제 주가 탄력이 좋은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 말씀드린 대로 셀 업체를 위해 이제 지표로 놓고 거기에 이제 그 동시에 움직이는 밸류 체인을 좀 매매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무겁기는 해도 LG 화학이 뭐 석유 화학 쪽 실적만 조금만 받쳐준다면 뭐 지금 저 가격에 저렇게 누워 있을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 들고요. 소재 쪽은 역시 많은 것을 보여준 종목들보다는 코스모 쪽의 두 종목들이 조금 더 저희 개인적인 선호도를 좀 가지고 있어서 종목으로 본다면 LG 화학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두 종목을 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었고 신혁승 이사님께서는 2차 전지에서 꼽고 싶은 종목은 없다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특징주 저희가 알아봤고요.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조회수 업앤다운 만나보겠습니다.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카카오 보이고요. 2차 전지주인 포스코케미칼, 코스모화학,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다시 하락 반전한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는 카카오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주말 데이터 센터 화재 이후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지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대응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고 카카오에 대한 증권가의 목표가 하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월요일 급락 후 안정되며 오늘도 2%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후폭풍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가가 급락 후 더 이상의 큰 폭의 출렁임은 없지만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하향이 이어지고 있고 또 그룹에 대한 부정적 이슈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에서 그 가치보다 비싼 기업들이 거래가 될 때 이 조정이 나올 때 같은 경우는 수급이 한번 엉켜서 즉 실제 매도하는 그런 흐름의 수급도 있지만은 공매의 흐름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이게 공매가 타겟으로 하는 목표 가격까지 주가가 도래했을 경우에 좀 수급이 변하면서 오르는 그러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외부 변수가 나타났단 말이죠. 외부 변수가 나타나면서 한 차례 주가에 충격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주가는 바닥권을 잡는 흐름도 나타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이 외부 변수를 통해서 주가는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 해외 기업이라든지 공통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보다 이익을 대입했을 때 시가총액이 아직 높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좀 아직 비싸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의 성격을 놓고 성장주가 프리미엄을 받는 구간이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주가가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바닥을 잡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직도 확인을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확인할 부분은 첫 번째로는 보상 문제 해결 방향입니다. 이게 카카오가 보상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서버 화재를 통해서 어떻게 보상이 마무리되고
지금 4분기에 줄어들 수 있는 실적 부분 같은 경우를 이게 구체화되어서 좀 뭐 안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좀 달라질 수 있다든지 그 부분의 명확성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뭐 유저의 이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무형자산의 변화란 말이죠. 그 변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지속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가격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그 가격 자체가 변동성이 약간은 줄어들어 있어요. 이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는 구간 안에서 딱 바닥을 여기에서 잡았다라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좀 오늘의 수급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가 잡혔지만은 이게 순수한 매수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지지가는 47,300원, 짧게는 여기에서 가격적인 그다음에 거래량의 지지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제시해 드리고요. 저항가는 54,500원입니다. 이게 목표가가 아니라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의 요인, 수급의 변화가 있으면 그 정도까지의 가격은 1차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입한 가격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외부 변수에 의한 주가 충격을 차치해서 생각하더라도 이 밸류 측면에서도 비싸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주가가 바닥을 잡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기에 지지가 47,300원 선을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카카오 전략 확인해봤는데요.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시총상위 특징주 만나본 후 이어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 상위 특징주 한 종목 더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27일 이사회와 11월 1일 삼성전자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장 승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7일에는 3분기 확정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주가 방향성의 단기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오늘 주가는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1%에 못 미치게 올랐고 55,9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오는 27일에 이제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번 전기 이사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 여부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어떤 진행 방향이 조금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이사님께 먼저 설명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은 여러 군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재용 부회장께서 얼마 전에 그래도 주주 친화적인 발언을 하신 점 등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주주들은 부회장이 오너가 그래도 주가에 관심이 있구나, 주주들을 생각하는구나, 그런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데는 충분한 요인이 된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물론 떨어지는 데 조금 방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올라갈 때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상승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된다. 아무래도 이제 오너나 대표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주에게 주는 상당한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좀 주춤하고 글로벌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면 충분히 이제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전제가 그러한 경기가 이제 안정이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겠죠. 사실 이제 반도체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사실 한두 달 전에도 다 들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반도체가 또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그러한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장 종목이니까요. 네. 이제 정경민 차장님은 이 주가에 어떻게 좀 변화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이 이슈로는 중립적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이 되면 갑자기 영업이익이 1조 늘어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투자 심리적으로 이제 달고 다른 얘기죠. 신사업, M&A 이런 좀 속도감 이런 좀 기대치를 시장에 줄 수 있는 낙수 효과 정도. 그럼 또 로봇 관련된 종목들, 일부 또 전장 관련된 종목들 머니게임 양상으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이제 그런 현상 정도는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자체에 주는 영향은 사실 회계적으로 이익을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의 투자 심리 일부는 좀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중립적인 이슈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배당 또 뭐 자사주 매입 뭐 이런 좀 주주 친화책 정도 회장 출범 기념으로 뭐 이제 행사처럼 시행될 가능성이 있고 뭐 일부 직원들한테 뭐 특별 상여금 뭐 이런 것도 좀 예상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주가 상황에 뭐 긍정적인 부분 또 뭐 부정적인 부분 뭐 굳이 따지자면 약간의 긍정적인 이제 그런 포인트는 몇 가지 좀 들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각에서는 좀 카더라라는 얘기가 또 돌고 있어요. 또 뭐 삼성전자의 분할 아니면 그룹 지배 구조의 뭐 다른 형태의 재편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확산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중립인데 뭔가 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주는 약간의 투자 심리의 상승 효과 뭐 이 정도 보시는 게 저는 뭐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심리적인 좀 안정감으로 짚어주셨고 외국계 매수도 그래서인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 뭐 겨울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좀 지나갔다 하면서 삼성전자, 뭐 한국 증시 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적을 보면서 조금 또 실망을 하긴 했죠. 삼성전자가 27일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더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생각보다 선방을 했고요. 이번에 확정 실적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을 좀 주목하면서 봐야 할지 이 내용은 챙기자. 이사님 어떤 거 있을까요? 뭐 사실 그 주가가 이미 실적을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적이 나왔음에도 안 좋게 나왔다라고. 물론 뭐 실적이 또 그 절대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또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상들을 높게 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안 좋게 느껴진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선반영을 한 상태에서 나름 이제 실적이 좀 안 좋다는 시장의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글로벌 시장 침체기 이런 시장에서 풍부한 현금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됨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최근에 ARM 이슈도 굉장히 시장을 뜨겁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나 또는 로봇 분야 이런 신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사업 영역을 미리 구축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어떤 보답으로 주가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좀 해봅니다. 어쨌든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작은 모멘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 주가 흐름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차장님 차트와 함께 설명 들어볼까요? 네, 뭐 삼성전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차트로 그냥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이 혼자만의 몸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을 좀 대변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던 시점이 공교롭게도 최저점을 지나는 이제 그 시점부터 외국인들의 매수가 현재 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던 시점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제 D램 쪽에 생산을 줄이면서 재고를 줄이고 그리고 가격 하락을 막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D램 쪽에 매수의 시각을 올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좀 매수를 해가면서 어느 정도 레벨업을 좀 시키는 모양인데 삼성전자는 또 이제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이 비메모리 쪽도 뭐 3나노 양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좀 이름 있는 회사라기보다는 뭐 좀 중국에 좀 잘 모르는 그런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이제 파운드리를 맡기는 바람에 이렇게 좀 재미없이 좀 흘러가 버리는 그런 양상도 있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좀 낸드가 굉장히 또 좀 안 좋은 진짜 뭐 좀 혹한을 좀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D램의 시각 완화에 좀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좀 횡보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난번 저점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이중 바닥 비슷하게 지금 차트가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54,000원 선 그리고 위로는 한 58,000원 선 뭐 이 정도. 그러니까 한 21선과 60일선이 뭐 지속적으로 좀 5일이나 10일선이 왔다 갔다 교차하는 이제 이런 좀 박스권 안에 좀 놓여 있으면서 일단 연말을 좀 맞고 요 계기가 될 수 있는 어떤 뭐 이벤트나 트리거가 있으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요. 만약에 이 지수 이 54,000원 자체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 지수도 또 2,200선, 2,100선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좀 지표적인 종목으로서의 의의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수와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5만 원대에서 이제 횡보하는 것으로 가격 전략을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박수진 MC와 함께 이 시각 조회수 업앤다운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네, 조회수 업앤다운 현재 모멘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다양한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관심 받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보이고요. 신라젠과 휴마시스, G2파워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 위메이드와 G2파워 살펴보겠습니다.
위믹스 3.0 출시로 관심을 받고 있는 위메이드는 어제 위믹스 3.0이 정식 출시된 어제 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오늘 다시 상승 반전을 하나 싶었는데 다시 약세로 전환하면서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G2파워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의 폴란드 두 번째 원전 수주 계약이 서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부각이 됐는데요.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또 5%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위메이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위믹스 3.0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이 급등했던 주가가 이 출시날 변동성을 확대했고 오늘도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이 메인넷의 안정적 운영과 연계된 사업 창출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할 만한 성과는 무엇인지 주가 전망 함께 살펴주실까요? 네, 위메이드가 주가가 강했던 시기는 원래 게임주의 밸류를 받다가 여기에서 추가가 된 게 코인과 함께 연계가 되는 그다음에 NFT 이런 사업이 더해지면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게 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게임 사업에서 플러스 이제 없던 게 더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밸류를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좀 고밸류를 받기에는 부족한 환경, 그다음에 좀 코인과 관련된 사업을 확장을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코인이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주가 같은 경우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더라도 짧게 거래를 한번 수반하고 다시 주가는 조정이 나왔다가 또 최근에 상승이 나타나고 또 한 번 조정의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평선을 이탈을 하고 여기에서 좀 다음 주 이내에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조정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에 대입할 수 있는 지지 가격이 4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강하게 매수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이 가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저항가는 59,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이 코인 시장과 상관관계가 크다 보니 계속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 확률이 높은 구간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G2파워 보겠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의 이 폴란드 두 번째 원전 수주 계약 서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어제 상한가로 마감한 후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G2파워는 이 원전 사업에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뭐 크게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주도적인 키는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그러한 기업이 쥐고 있는데 뭐 관련된 사업을 한다니 강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고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면 최근에 이런 조정 이후에 주가는 거래를 수반했고 어제 가장 강하게 먼저 상한가를 도달을 하면서 오늘의 갭 상승이 나타나고 이 갭 상승이 이평선 지지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다음 주에 이 가격을 지지 못하게 되면은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이 특징을 기억을 하시고 지지가는 7,560원인데 여기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지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 저항가는 8,6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조회수 업앤다운 이 시간에는 위메이드와 G2파워 점검해 봤습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 종목들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자,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가 BGF 리테일, 정경민 차장 넥슨게임즈, 신혁승 이사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사님, 이제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는 뭐 종목보다는 좀 지수 베팅이다, 시장 베팅이다라고 좀 보시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그 지수가 낙폭이 가다 하다든지 정말 큰 하락장에서는 결국에는 종목에 대한 어떤
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말씀드리자면 뭐 동전에 홀짝을 맞추는 게 편하지 그 뭐 한 5개, 10개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뭐 까나리젓 있는 거 하나 먹는 거 그거 까나리젓 10개 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있는 거 선택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즉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그 전 종목이 올라갈 수 있고 지수가 빠지면 전 종목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레버리지를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기에 나는 좀 지수가 좀 여기서는 상승을 할 것 같아 이러면은 종목 굳이 이것저것 고를 필요가 없이 그냥 레버리지 선택을 하시면 오히려 중간 이상은 가신다. 만약에 지금 경기 침체로 더 빠질 것 같아 그러면은 차라리 인버스를 선택하셔서 하시는 게 전 종목 빠질 테니까 그게 좀 나은 전략이다. 어떤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이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어도 지금 시장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쪽으로 베팅을 하는 게 종목을 선별하는 것보다 더 쉽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ETF를 매매를 할 때는 어떤 점에 조금 유의를 해야 될까요? 네, 뭐 특별하게 그 주식하고 또 다 똑같습니다. 뭐 호가 있고 다 똑같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가격 전략 같은 거 한번 말씀드리면 차트도 다 똑같고 하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150 레버리지 보시면은 지금 6,180원 수준에서 코스닥 지수와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인버스가 됐든 레버리지가 됐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거면은 매매를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지금 6,100원에서 한 6,2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지수가 이제 750 정도까지 반등을 예를 들어 나온다면 뭐 한 7,000원 이상 8,000원 가까이도 갈 수 있는 이런 그 2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있다. 특히 오늘 같은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많이 움직였는데 개별주들은 많이 하락폭이 컸다. 이런 점들을 오히려 그 되새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러한 그 ETF 투자가 오히려 지금 시장에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투자 성향에 맞춰서 상승과 하락, 레버리냐, 인버스냐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 정경민 차장님께서는 넥슨 게임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신작 기대감에 오늘 5% 정도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는 이 지루한 주가 흐름 이제 좀 돌릴 수 있다라고 좀 보실까요? 네, 뭐 일단 신작 모멘텀이 정말 오래간만에 한번 좀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지고요. 일단 뭐 주변에 게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게임의 퀄리티 또 과금 체계 이런 것들이 흥행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게임즈 그러면 그 뭐 맨날 똑같잖아요. 중세풍의 옷을 입고 MMORPG에서 이제 칼싸움하고 패싸움하고 과금체계 유도하고 뭐 뽑기하고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V4와 배그를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슈팅 게임 뭐 양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신선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신작이 이제 워헤이븐이라는 게임도 이제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말 오래간만에 순수 RPG 형태의 신작 게임의 가치를 좀 점진적으로 주가에 좀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기가 막히게 좀 저항을 받아야 될 때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아야 될 때 지지를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난번에 지지를 받았었던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 좀 저항을 맞으면서 오늘 시초가 대비 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몸통을 가져가는 음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게임주의 매매 패턴을 보시면 게임의 이런 이 출시일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모멘텀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뭐 저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는 있습니다만 수급이 교차하는 한 61선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좀 열어두고 이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녹아드는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신작 게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이성홍 이사님의 유망주가 BGF 리테일입니다. 뭐 인플레이션 방어주로 부각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편의점이 뭐 예전의 편의점이 더 이상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성장세 예상을 하실까요? 3분기를 대입되는 실적이 원래 뭐 태풍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는데 이번에 그게 덜 오면서 낮아졌던 3분기 예상 실적보다 더 상회하는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회사로 잡히는 부분들이 3분기 성수기가 도래를 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의 실적까지 더해진다는 점이 좀 시장에서 더 부각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방어주적인 측면보다는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될 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품목, 그다음에 이 품목 안에서 기존에 발생하던 마진 같은 경우가 이게 믹스가 더 커지면서
개선이 되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3분기 이어서 4분기 같은 경우도 좀 지금의 성격의 실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장 성격이 바뀔 때 여기에서 좀 경기 민감주, 성장주 이쪽 군들로 시장이 돌아오게 되면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이런 종목들은 빠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의 시장에서 좀 실적과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또 이렇게 경기가 돌아서면은 이제 수급에서 외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좀 제시를 해 주실까요? 네, 뭐 이거를 가격을 정해서 추세로 들고 가서 지금 장투를 간다라는 점은 절대 아니겠고요. 매수가는 한 17만 6천 원 구간이에요. 뭐 이 매수 매물대가 집중돼 있는 구간이겠고요. 목표가는 19만 3천 원입니다. 뭐 전고점을 가면 좋겠지만 여기에서 매도를 계속 맞고 떨어졌다는 점,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요즘에는 대응을 하면 좀 수익에 가깝기 때문에 좀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뭐 세 분 다 긴 그 호흡은 다 아닙니다. 다 짧게 좀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 주셨고요. 오늘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내일 여는 유망주 정경민 차장과 이성웅 이사 또 이렇게 이사님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희 이제 종목들 다시 보실 때는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포트 전략 돌려보시면서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정경민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 이성웅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항상 투자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한숨 돌리시면서 편안한 시간으로 충전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